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녹취 파일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점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공지영 씨는 지난 20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녹취 파일을 인터넷에 최초로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하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김부선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시기와 이후 자초 지정을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공지영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함께 대처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녹취 파일을 건넸으며 지난 8월에는 경찰 측에도 파일을 제출했다며 의심되는 유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공지영 씨는 김부선 씨와 이재명 도지사 등 녹취 파일과 관련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녹취 파일이 몰고 온 파장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룹 GOD가 여전한 티켓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GOD는 다음 달 30일부터 3일간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주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 판매를 시작했고 그 결과 약 1만여 장의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는 순식간에 몰려든 팬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9년 데뷔한 GOD는 대표곡 어머님께를 비롯해 촛불 하나, 하늘색 풍선 등 밝고 따뜻한 가사의 노래들로 일명 국민그룹으로 불렸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그레이티스트라는 제목 아래 GOD의 데뷔 20주년을 자축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GOD는 최근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멤버 전원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하고 새 앨범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한낮에 햇살은 따스한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도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모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부의 입학관리 시스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비리 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유예되더라도 단독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북핵 협상 조율에 나섰습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80만 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치는 최악의 철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는 대부분 현지인이고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도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유치원 총연합회는 사립과 국공립에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풍선과 노란색 티켓을 든 학부모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동탄인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부부들도 신도시라서 많은데 지금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님, 학부모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정부 유치원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처음학교로라는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저희가 입학을 하려면 입학 설명회라는 거를 일정을 맞춰서 들어야 되고 서울시 교육청도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참여 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원장 인건비 52만 원과 학급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우선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실제 사립 유치원 참여율은 서울의 경우 올해 6.1%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단체는 사립과 국공립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유아를 모집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같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처음 학교로의 시스템 도입을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유총은 또 사립 유치원이 교육 공무원보다 깨끗하다며 비리 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정기 실태조사 등의 대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년 하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자고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훈련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자는 건 미국 측의 제안이었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라도 시행하는 조정 방안을 정 장관이 역제안했다는 겁니다.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한미 공군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해도 연합훈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이런 조정 방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군사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훈련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훈련이 최종 유예되더라도 우리 공군은 단독으로 예정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의 이런 해명은 훈련 유예에 따른 안보 불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5년 처음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세적인 훈련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 측에선 90여 대, 미국에선 18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갔습니다. 북미 핵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 협상에선 언제든 걸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큰 행사고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계속 움직임이 계속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고위급 회담 일정, 그리고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 일정과 의제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포린 어페어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나쁜 거래를 싫어한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 협상에선 언제든 걸어나갈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북한과 협상에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핵심 시설을 사찰해 완전히 검증 가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핵협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 나쁜 거래가 됐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지점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강서구 PC방 사건 며칠이 지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걸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록인데 경찰이 이르면 오늘 오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되며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청원이 제기됐는데 4일 만인 어젯밤 9시쯤엔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8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마감된 제주 난민 관련 청원이 7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김 씨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받게 됩니다.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는 길어도 한 달 뒤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른 시간 내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때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일하던 PC방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A씨를 추모하는 메모지와 국화꽃을 두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4살 아이와 14살 누나가 경남 김해에서 난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인 후손인 부모들을 따라 한국에 왔는데요. 부모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우리말이 서툴러 불이야라는 말을 미처 알아듣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4층 원룸 건물이 불길에 뒤덮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차량 7대가 불에 탔습니다. 출을하고 옆에 저 승용차하고 사이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벌써 그때는 이미 불이 천장 다 타고 막 파도처럼 막. 사상자 가운데 4명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4살 막내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화상이 심한 14살 누나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3남매 중 나머지 12살 남자아이와 12살 사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4세입니다. 부모와 이종 사촌인 어른 3명이 취업비자로 입국해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 집에서 어른 3명, 아이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이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시장 보러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애들끼리만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한국말을 불이야라는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불이 난 원룸은 외벽과 1층 천장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돼 있었고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도 없었습니다. 외장재가 전면 한 곳만 그 대리석이고 나머지 3면이 그 불에 아주 취약한 드라이비트입니다. 플라스틱 그 천장으로 그 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역시 그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의 허술한 건물에서 난 불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가족들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 열차가 탈선하면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는데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전복된 열차가 철사처럼 구부러진 채 철로에 멈춰섰습니다. 탈선의 충격으로 객실은 90도로 기울어졌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타이완 북동부 이란현 둥산에서 수신 구간에서 열차 한 대가 탈선해 일부 객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2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타이완에선 1981년 3월 철도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참사입니다. 因为我爸爸也坐火车，他是坐区间车，还好他是闪过这一劫了。因为爸爸他去那个南澳那边工作，刚回来他就是坐。 현재까지 확인된 열차 탑승객 수는 36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타이완 정부는 120명의 군인과 구급대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객실이 기울어지면서 밑에 깔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운행에 투입된 사고열차는 지난해 대규모 점검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판정받았습니다. 타이완 철로국은 사고열차의 기관사가 동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한 뒤 계속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오늘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 일정 등이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해서 가장 빨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오늘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최됩니다. 지난 7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산림회담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담입니다. 우리 측은 박정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김은하 통일부과장이 참석합니다. 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청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부국장과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산림회담 의제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생태계 보호 및 복원으로 꼽았습니다. 북측 같은 경우도 재선충 방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연 한 2월, 3월까지 사이가 재선충 방제로 는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평양시 만경대 구역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평안북도 등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월 금강산 3.1포 지구 등을 공동조사한 데 기초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강산 지역 방제 작업에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남북 공동방제는 지난 2015년 금강산 800헥타르를 방제한 이후 3년여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를 언급한 직후 이루어진 방문인데요.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양국 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매우 위험한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부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타스통신에 밝힌 내용입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오히려 조약을 위반한 건 미국이라고 반박하며 볼턴 보좌관이 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 핵전력 파기 선언을 두고 양국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북 문제에서도 마찰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방문 기간 외무장관과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 고위급 인사 등을 만난 뒤 이르면 내일쯤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도록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경제수석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언론에 기사 청탁을 한 정황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실제로 6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3월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했습니다.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직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사실이 안 수석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 씨는 같은 신문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수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석 달 뒤 0.25%포인트를 더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여러 경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 정권 실세의 외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한 자릿수대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8.8도, 대구 6.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은 모두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경우 종일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또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큰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의 시각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춘천 5도, 원주 6.2도, 전주 8.6도, 부산은 13.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강릉이 20도, 서울과 대전 19도, 대구도 광주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 모레와 목요일의 경우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하루 평균 500건이 넘습니다. 어림잡아도 매일 시간당 20명씩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아예 못 잡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강화되는지 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거의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를 해가지고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의 사고를 내거나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상 음주 사망 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상해의 95%, 사망 사고의 77%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수소 자동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현재 운행 중인 수소차는 5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모터쇼에서 앞다퉈 친환경 자동차를 미래형 모델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왜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박원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파리 도심의 수소 충전소. 한국산 수소 택시를 모는 택시기사가
혼자 능숙하게 수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국산 택시는 모두 62대에 이릅니다. nos habitudes de chauffeurs qui roulions avant grâce à l'essence ou diesel. 이렇게 파리에선 흔해진 셀프 수소 충전이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수소 충전소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수소 주입은 직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운전자가 해도 될까요? 아니요. 가스 기능사 가져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소 충전소는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이용이 가능한 충전소는 전국 9곳에 불과합니다. 폭발 가능성이 높을 거란 수소차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사고가 나도 휘발유보다 안전한 데다 LPG차와 달리 연료를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어서 원리는 전기차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15,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300곳을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런 규제나 인식의 개선 없이는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충전소라든지 보급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된다면 남의 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충전소가 없어 차가 안 팔리고 차가 없어 충전소 짓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내 도로를 달리는 수소차는 여전히 500대 미만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당일 대출, 직장이 없어도 1금융권 대출. 인터넷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금융 사이트들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차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이트 10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일 대출이 된다는 인터넷 광고. 이미 대출이 과다해도 돈을 빌려준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직업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현혹합니다. 모두 불법 금융 사이트로 정부가 차단하기로 한 곳이지만 접속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무직자, 카드 연체자 다 가능하다고 개인 업체라서 신용조회도 안 한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고.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불법 대출이나 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금융 사이트 주소는 지난 한 해에 10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 사이트 460여 곳에 들어가 보니 약 40개는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니 실제 차단은 운영자 마음대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자를 찾기 힘든 해외 사이트나 개인 SNS는 차단이 더 어렵습니다. 차단 조치가 안 된 불법 금융 사이트들을 다시 모니터링하기엔 금감원의 담당 직원이 4명뿐이라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법 광고에 적힌 연락처 등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대포폰이어서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서 적발된 불법 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금감원이 경찰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한때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 많이 했었죠. 캐나다도 미국처럼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에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입국 심사도 까다롭지 않아서 중국 등지에서 원정 출산 산모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같은 사회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순회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밴쿠버 인근의 한 병원. 중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캐나다에 왔다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I hope get my baby two more truths in the future. Maybe when she grow up to Canada. 지난해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10명 중 3명은 중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숙소와 운전 등 원정 출산을 돕는 업체도 성업 중입니다. If he has some people can do that. If you need the baby care or you need to rent a house.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얻은 시민권으로 무상 교육 등 사회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한다며 반발합니다. I'm paying my taxes. I went to the hospital and I found out there was no space for me for your system to have better schools, better hospitals, better roads, but there's no contribution from that person.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원정 출산 반대 움직임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세계적인 반이민 정서와도 맞물린 이민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re is a racial element of the resentment. It's about racism and about social class. Together. 국민 5명 중 1명이 이민자일 정도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온 캐나다에서 원정 출산 논란이 이민자 갈등으로 번지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힙합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의 옷차림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힙합 스트릿 패션 매출이 매년 62%씩 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속 성장하는 중국 패션 시장에 한국의 K-패션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도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리와 뉴욕을 추격하며 세계적 패션 도시로 성장 중인 상하이. 올가을 도심의 옷차림은 힙합풍의 스트리트 패션이 대세입니다. 중국 최대 패션 행사인 상하이 패션 위크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이 화두였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스타일은 컨셉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그 문화라든지 코드 생활 양식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한국의 스트릿 패션 및 한국의 K 패션이 중국에 이렇게 쉽게 조금 더 친숙하게 침투될 수 있고 특히 패션 업계에 영향력이 지대한 이른바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들이 SNS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패션쇼를 중계한 영상은 접속자 수 42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街头元素也是我们现在非常流行的一个元素，所有的奢侈品牌，然后到设计师品牌都在用。 중국 패션 산업 규모는 연 344조 원대. 지난해엔 대중국 섬유 수출액이 7.4%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연 평균 62%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는 힙합 스트릿 패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우리 패션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소개하는 컨셉트 코리아는 해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이번 상하이 패션위크의 공식 행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신혼여행지 등으로 유명한 곳이죠.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의 피피섬 모두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폐쇄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태국 시밀란 군도도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전면적인 폐쇄는 아니지만 놀러오는 관광객 수를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숙박은 아예 금지됐습니다. 왜 이런 조치들이 나온 건지 태국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깨끗한 바닷물과 다채로운 산호 군락으로 세계적인 스킨스쿠버 명소로 꼽히는 태국 시밀란 군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만 하루 6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산호초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자 태국 정부가 결국 관광객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객은 하루 3,325명, 스쿠버 다이빙은 하루 525명으로 제한됩니다. 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1일 투어만 가능합니다. 지난 6월 피피섬 마야베이 폐쇄에 이어 태국의 잇따른 관광 제한 조치입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like that. It will be an impact to the coral reef, to the beach, to the whatever ecosystem.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궁창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보라카이. 폐쇄 6달 만에 오는 26일 재개방되지만 관광객을 대폭 줄여봤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가 더 이상 파티장이 아니라며 체류 관광객을 1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Definitely no more smoking and drinking sa White Beach. Why? Because this is a public beach. 한때 환경 훼손을 신경 쓰지 않고 과도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던 동남아 국가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무시한 관광 산업의 한계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환경 보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가난과 범죄를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는 가운데 멕시코에 진입한 5천여 명이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자 행렬은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멕시코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철제 펜스를 넘거나 한밤에 강을 건너 멕시코에 진입하는 데 최종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캐러밴을 비난하며 국경 차단을 예고했는데 멕시코는 국경에서 합법 입국을 원하는 천여 명에 대한 이민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연방 경찰력을 동원해 도로를 행진하는 캐러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창펑 오션월드에 있는 리틀 화이트와 리틀 그레이로 불리는 벨루아 고래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죠. 이들은 약 9년 동안 수족관에 갇혀 지내며 사육사의 명령에 따라 묘기를 부려왔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두 마리의 벨루아 고래가 북극 서식지와 가장 가까운 야생 환경인 아이슬란드 하이메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고래의 상태를 고려해 내년 봄쯤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30시간에 걸쳐 약 10,000km를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전통음악이 연주되고 수천 마리의 양들이 거리에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떼 축제인데요. 양치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양떼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던 것에서 유래된 전통 축제입니다. 올해는 스페인 왕정이 양치기들에게 가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준 지 600년을 맞는 해라고 하는데요. 1993년부터 시작된 양떼 축제는 이제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한국 창작 발레 인어공주가 뉴욕 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안데르센 동화를 원작으로 했지만 안무와 의상, 음악까지 한국적인 정서를 담았습니다. 현지 관객 반응은 어땠을까요? 뉴욕 김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듯 우아하게 살아나는 인어의 몸짓.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생동감 넘치는 동작이 소품과 어우러져 바닷속 축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폭풍으로 바다에서 표류하는 왕자와 금지된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 마법의 칼로 왕자를 죽이면 살 수 있지만 이를 거절하고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의 창작 발레 인어공주가 뉴욕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김기민 씨와 한국 발레계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상상 속 이야기를 우아한 몸짓으로 풀어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사랑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인의 한국 정서에서 나오는 표현력들이 세계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지만 의상과 무대 디자인, 국악 선율을 가미한 한국형 창작 발레로 재해석해 외국인 관객들에게 오묘한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창작 발레 인어공주 공연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 발레 위상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제주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공장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가동 중인 제주 삼다수 공장. 지난 주말 저녁 교대조 조장인 35살 김모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었습니다. 생수 페트병을 만드는 기계의 센서가 오작동으로 멈추자 이를 점검하려다 사고를 당했는데 함께 있던 직원이 급히 기계 작동을 멈추고 동료들과 함께 김 씨를 구조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1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20년 전 생수 생산을 시작한 이래 삼다수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 조사에 철저히 임해서 사고가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에 근무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모자라자 2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찾았지만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개발공사가 생산 라인 가동을 멈췄고 고용노동부도 전면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하루 3,400톤의 생수를 생산하던 삼다수 공장은 당분간 운영이 중단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수확철이 오면 일손이 달리는 농민들은 끼니까지 거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농촌에서는 함께 일을 하며 음식과 정을 나누는 공동급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같은 마을 주민 10여 명이 함께 밭일에 나섭니다. 추석이 되면 일손이 더욱 달리는 터라 내일이 따로 없습니다. 점심 무렵 일손을 잠시 놓은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대형 밥통에 밥을 하고 제철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음직스럽게 한 상을 차려냅니다. 들녘에서 일하던 청년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일손도 없고 하니까 점심에 오시면 그냥 찬밥 들고 가셔요. 집에 가서. 근데 이 공동급식을 하니까 여기서 오시면 뜨뜻한 밥 드시면서 조금 한 30분이라도 쉬어가면서. 이 마을에선 4년째 이어온 공동급식 사업. 각각 점심을 차리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음식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덕분에 마을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웃을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 여기 오시면 서로 대화하면서 농담하면서 이 웃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일손은 물론 주민 화합에 노인들까지 챙길 수 있는 농촌의 공동급식.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공동급식 지원 마을을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끼니당 지원금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서울 종로 개동, 7, 80년대 옛 모습을 간직한 관광 코스로 유명합니다. 동네는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사는 개동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소식 정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제 이름은 김형모입니다. 15년 정도 이제 제약회사에 근무했었어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었습니다. 고민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뭘 하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여기서 약 한 30년 좀 넘었죠. 그다음에 졸업생들 고해성사도 한 번씩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었대요. 근데 와서 죄송하다 하는데 괜찮아요. 다 그랬대죠. 개동길의 가게들마다 흑백의 인물 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 모습도 그 안에 담긴 사연도 제각각. 하지만 모두 개동이 좋아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곳은 아닌망정 응?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고향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사는 거죠. 참 잘 들어왔다 싶어요. 내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한옥마을에 산 게 이 동네 분위기하고도 맞는 것 같고. 낮은 한옥 건물들 위로 탁 트인 하늘이 보이는 동네 개동.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었지만 옛 모습 덕에 유명세를 타면서 불편해진 점도 많았습니다. 약방도 없어요. 동네약국 저것도 하나 남은 게 이제 한다 안 한다는 거. 안 해요. 운영 안 해요. 거리에 전시된 흑백 사진들이 관광 코스 개동길 뒤에 가려져 있던 주민들의 삶을 끄집어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 나 누군지 알겠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볼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거. 그 이야기들을 총합해서 어떤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토박이 어르신들도 새롭게 터를 잡은 청년들도 개동길 주민들이 흑백 사진 속에 남은 바람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정다운 이웃들의 웃음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억새는 단풍과 함께 이맘때쯤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볼거리입니다.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을산에 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백산맥 줄기인 합천 황매산 해발 900m, 45만 제곱미터 드넓은 평원이 한가득 은빛 물결입니다. 가을바람과 햇살이 어우러져 눈부신 가을 정취를 자아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은빛 장관은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게 합니다. 평지에서 계속 있다가 역시 좋은 데 올라오니까 공기가 매우 좋아가지고 마음이 확 넓어지는 기분이고요. 머리가 상쾌합니다. 억새 사이로 난 길목마다 은빛 장관에 매료된 등산객들의 탄성이 가득합니다. 형형색색 등산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정신없이 깊어가는 가을을 사진에 담습니다. 오니까 억새가 너무 바람에 휘날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은빛깔 나면서 너무 좋네요. 나도 이거 처음 와봤거든요. 봄에는 철쭉으로 분홍 옷을 입는 황매산은 이맘때는 은빛 옷으로 갈아입고 나들이 객들을 유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억새평원에 넘실대는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뤄 가을이 깊어감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가을에만 전국에서 14만여 명이 다녀간 황매산 억새 물결은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월요일 출근길답게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돼 현재 정체되는 구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동쪽으로 힘겨운 모습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방향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 이후까지 전 구간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도심방면도 상대교부터 성동 분기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한강대교가 가장 지나기 어려운데요.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건너는데 5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성산로 도심방면 사천고가부터 세브란스 병원 앞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청담 1교 부근 시설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성산대교 남단부터 염창교 구간 시설 설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의 불참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해온 경사노위 참여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의 보이콧으로 정적수가 미달돼 대회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반쪽짜리 기구가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 경제, 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김대중 정부 당시 탄생한 노사정의의 후신입니다.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불참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엔진이 싣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 청년 실업, 노동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노동계는 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노동계를 이끄는 민주노총은 당연히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투쟁 일변도입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일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 고용 세습으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이 누적되어 온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을 빼고 가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서둘러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큰 단체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 중재하는 책임있는 단체의 역할을 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입학관리 시스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비리 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유예되더라도 단독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북핵협상 조율에 나섰습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80만 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고 신상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치는 최악의 철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는 대부분 현지인이고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8도까지 떨어졌고 대구 6.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19도로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요.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면서 오늘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춘천 5도, 서울 8.9도, 대전 8.2도, 부산 13.3도입니다. 한낮 기온의 경우에는 부산 21도, 강릉 20도, 대전과 대구, 창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